예. 5위와 7위 중에 먼저 위에 것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얘기인데요. 최근 101살의 철학자 김영석 명예교수에 이어 두 번째 외부 행보로 오랜 친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국감에서 문 대통령 언급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도 좀 제대로 좀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도? 네,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장님 뜻과 함께 했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에이스 검사들 전부 지금 지방에 자천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각오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경진 의원님, 윤 전 총장이 글쎄요, 뭐 공식적인 두 번째 외부 활동이라고 칭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마고인 이철우 연대 로스쿨 교수를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 전 총장이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경파로 보이는 측근들과 생각이 다르다. 검찰총장으로 발탁해 준 것도 감사하다. 이런 말을 전했다는데 윤 전 총장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대로 한다면 윤 총장의 인식은 문 대통령께서는 비교적 이런저런 수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검찰총장으로 역할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 대통령 측근 중에 강경파들이 문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여러 가지 총장 본인에 대해서 징계 과정이라든지 또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라든지 또 조국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지 또 중수청 설치라든지 여러 면에서 본인과 다른 생각을 보이면서 결국은 본인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게 뭐 친구분이 안 했던 얘기를 했을 리는 없으니까 결국은 저게 윤 총장의 인식이 아마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근데 주목해야 될 이제 대목은 결국은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생각이 결국은 민주당에 그렇게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령 검찰총장에 대한 정지라든지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예. 과연 대통령의 뜻이 반영이 됐었는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좀 상당히 있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 추 장관 징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들과 혼선이 나왔던 것이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뜻과 민주당 일각의 강경파들의 생각이 달라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좀 있는 윤 전 총장의 말로 봤을 때. 네. 김 변호사님, 네. 다음 장을 좀 저도 하나 더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나는 어느 정부에서든 변함없이 검사로서의 내 직분에 충실했다. 현 정권의 복수심? 그렇지 않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복수심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애초 알려지기로는 추미애 전 장관의 1년 가까운 갈등에 글쎄 검찰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윤 전 총장이 뭔가 현 정권에는 여러 가지 좀 앙금이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었잖아요. 뭐 어쨌든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난 워딩은 현 정권의 복수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어딘가 사석에서라도 나 사실 현 정권 도저히 안 되고 복수심이 있고 나 대통령 돼가지고 현 정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만약입니다 했다 그럼 그런 것들 보도됐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대선하러 나가는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왜? 대선을 나갔던 정치인이 사적인 복수심 문정을 가지고 있다. 현 정권이나 또 전 정권에 대해서. 이거 사실은 정치인에서 결격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저는 인터뷰나 뭐 지인과의 사적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 나는 문 대통령한테 나쁜 생각 감정 없고 나는 항상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했고 나 현 정권의 복수심 그런 거 없다라는 저 말들은 원칙과 상식과 정의에 충실한 어떤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총장의 모토와도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의 복수심 같은 거 없다라는 저 말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즉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에서 있을 수 있는 공격들을 미리 막아내는 방패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김 교수님. 저는 친구분이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좋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치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약점을 좀 이렇게 보완해 주려고 하는 가장 친한 친구로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사실은 사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임명권자잖아요. 문 대통령.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임기 4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사퇴를 하고 특히나 현 정부를 굉장히 맹비난하고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임명을 받은 사람인데 임명한 사람을 비판한다. 일종의 하극상 같은 굉장히 우리 유교적인 어떤 문화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이렇게 문 대통령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모든 것들의 책임은 오히려 강경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치권 얘기로 뭐 갈라친다. 이렇게 해서 본인과의 어떤 이 문 대통령과의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문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구성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단초는 가장 중요한 이 복수심이 없다는 것을 전 부정하고 싶은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사태의 변에서 이 정부가 공정, 정의, 상식을 무너뜨렸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 정부를 부정한 것인데 그게 복수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복수심도 있고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도 좋지 않을 건데 김관영 교수님 보셨을 땐 이런 인터뷰로 뭔가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좋은 분위기를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친구분이 잘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뭐 중마고로 알려진 이철우 연대 로스쿨 교수와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됐잖아요. 근데 이도훈 의원. 네네.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참 묘한 게 저희가 화면으로도 준비했는데 적폐 수사 당시에 윤 전 총장에게 쓴소리했던 사람도 이철우 교수고 그리고 재작년이었죠.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윤 전 총장이 시작을 했을 때 1시간 동안 언쟁을 벌인 사람도 이 사람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또 같이 덧붙여졌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고 조금 뭐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뭐 열심히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뭐 안 했던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 이랬는데 안 했던 얘기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 자체가 여러 번 그 수정이 됐습니다. 이철우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중마고인 것도 맞고 예. 절친인 것도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은 하루는 이 집 가고 하루는 저 집 가고 그렇게 놀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이죠. 윤 전 총장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는 이제 이철우 그 교수가 굉장히 그 이른바 지금 뭐 진보 좌파에 속해 있는 인물이니까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권을 싸우니까 열심히 도와줬던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측근들이나 이런 쭉 그 취재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은 이철우 교수 입장에서는 친구인 그 성렬이가 정치를 할 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잘 되길 바랐는데 지금 그 여권에서 워낙 강력하게 비토를 하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진보 진영에서 조금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저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아마 윤 총장이 그 이 교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왔느냐 그랬더니 이 교수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뭐가 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윤 전 총장이 중마고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데 이도훈 의원님이 지금 윤 전 총장 측근들을 직접 취재해 보니 윤 전 총장이 뭐 나는 그 대통령 강경파와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혹은 복수심이 없다라는 인터뷰가 본인이 뜻하지 않게 이런 기사가 나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교수가 생각했던 걸 얘기한 것 같고 이 교수가 무슨 그 기자의 전화를 걸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만난 걸 알게 돼서 이 교수한테 전화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왜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했어 이러니까 아마 그 이 교수가 미안한데 내가 뭘 좀 씌인 것 같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고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이게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명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만약에 물으면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측근이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윤 총장 얘기는 고맙게 뭐가 고맙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현 의원님이 직접 취재하신 내용까지 저 중앙일보 보도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중마고 얘기, 뭐 친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윤 전 총장이 작년 12월에 절친이 숨졌을 때, 하늘나라로 갔을 때 이 부음의 빈소를 찾은 모습이 포착이 되겠는데, 최근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좀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다. 뭐 지금 치과 중에 오래되니까. 근데 지금 사실 그럴 기회, 외부 활동이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어딜 가도 뭐 취재진 따라붙을 수도 있는 거고, 말을 해도 그 말이 뭐 확대 재생산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은 좀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 뭐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던 옛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건 뭐 인지상정인 거죠. 이제까지는 총장 일 하느라고 바빠서, 또 총장 때는 아무나 막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대부분 법조인들이 많을 텐데, 검찰총장은 또 법조인 잘못 만나면 또 사건 관련된 사람 만났다면 또 말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선 전국입니다. 그럼 친구들 더 많으면 못 만납니다. 바빠서. 그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숨을 돌리고 조금 이제 가다듬을 지금이 그래도 본인이 친한 친구들 만나서 뭐 회포를 좀 풀 수 있는 뭐 유일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저런 얘기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싶어요. 여기 그래픽에 나왔는데 제가 질문을 따로 안 드린 부분 잠깐만 언급하면 김 변호사님. 네. 아까 뭐 중마고위였던 이철우 연대 로스쿨 교수 말고 아직도 주변에는 윤 전 총장 주변에는 충암고 3위원 혹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측근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제가 대선 후보가 돼도 그렇고 김종석 앵커가 대선 후보가 돼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대선 후보가 되면 인맥 그런 고등학교 친구, 뭐 대학 친구 나오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무슨 뭐 충암고 동창들이 움직인다, 뭐 서울법대 동기들이 움직인다, 연수원 동기들이 움직인다. 이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예. 전 뭐 그렇게 그게 뭐 과대평가되거나 축소 해석하거나 그럴 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동현 의원님. 윤 총장 측에서 아마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는 윤 총장의 뜻이 잘못 전달되면서 아마 이 기사의 댓글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말한 게 다 사실이면은 내가 윤 총장을 지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요. 물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게 어떤 무슨 공정이나 정의에 갇히면 몰라도 뭐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다들 말려야 되죠.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공정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걸 뒷전으로 한다. 이런 뉘앙스를 준다는 건 윤 총장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될 거고, 이거는 본인이 아마 정치를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아마 본인의 입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뭐 고등학교 라인, 연수원 라인 이런 것도 최근에 탑10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윤 전 총장의 말한 부분, 그러니까 이 자가 발전이라는 부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까?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을 지금 조언하는 그룹이 뭐 수백 명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 크게 포함하면 이해가 좀 그러니까 제가 뭐 편하겠습니다. 특정 그룹들을 얘기한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인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친구도 있을 거고, 대학 친구들도 법조인들 중심으로 해서 검찰 선후배 동기도 있을 거고, 다들 이제 윤석열 총장을 아끼는 마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뭐 주변 사람들을 모으고, 뭐 이런 어떤 부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윤석열 총장의 뜻과 의지와 부탁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 그렇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자가 발전이다라는 이제 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혼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나와 있는 뭐 윤석열 총장 주변에 법조계 지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들이 보면 다 정말 윤석열 총장의 의지와 의도가 100% 반영된 것일까? 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동현님의 말과 분석과 김태현 변호사님의 말을 좀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도 윤 전 총장 관련 보도를 좀 취사 선택해서 뭐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윤 전 총장과 관련이 돼 있는 이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일 겁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는데요. 그 전에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여론조사 새로운 것 하나 보겠습니다. 월, 화, 수 3일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전 총장 23, 이재명 지사 22, 이낙연 전 대표 10.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23대 22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예. 결국은 두 분의 아마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아마 양강구도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두 군데 재보궐선거가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낙연 대표는 아마 대통령 후보로서 위상이 많이 침체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로 한 2주 후부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예. 또 그 과정에서 범야권은 뭔가 새로운 또 정계 개편, 윤석열을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계 개편의 가능성 이런 점에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범여권 내부에서는 이 친문 주류 세력이 이재명 지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에 대항할 수 있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퇴조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누군가가 나서는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군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어떤 진영 내부에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양강구도로 4월 보궐선거 이후에는 급속히 경우에 따라서는 갈 가능성이 갈 매우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여론조사, 물론 윤 전 총장이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여론조사에 있었습니다만 3일간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영선 후보를 만난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에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는 소리 많은데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건 국민들의 뜻인데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지금 글쎄요. 잠시만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지금 보면 진문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윤 전 총장에 맞서려면 비문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지사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진문 후보를 윤 전 총장에 소환해내는 건 아닌지 이런 분석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이제 보이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서울시장 보선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후보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고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2강 1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도를 본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유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누군가 뛰어든다. 그것도 진문이다. 진문의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이 구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 사이에도 변화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쉽게 만들어지기는 저는 어렵게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에 맞서야 된다. 이런 여권 일각의 분석은요? 근데 윤석열 총장의 맞서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서울시장 저는 재보궐선거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무난하게 이기면 아마 지금의 구도가 갈 텐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만약에 다 완패를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내년 대선에 위기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판을 새로 짠 그런 논의들이 활발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결과고 글쎄요. 또 딱 윤석열 총장으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윤석열 총장에 대항하는 어떤 지문 후보를 불러낸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의 가장 지금 반대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와서 윤석열과 추미애의 구도가 펼쳐진다. 민주당 지지층 지문은 철저하게 결집할 수 있겠죠. 근데 지문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양자 구도로 했을 때 지문만 가지고 51%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지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40% 초반 득표입니다. 안철수, 당시에 홍준표, 예를 들면 유승민 세 사람의 지도를 다 합치면 당시에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능가합니다. 그 얘기는 내년 대선이 양자구도로 펼쳐질 거라고 가정이 되면 만약에 하고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중도층의 민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후보를 불러내서
윤석열 총장과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대입해서 진문만 딱 끌어안고 간다고 해서 대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회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진문을 불러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붙인다는 저 논의는 상당히 위험한 계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중마고를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새로운 여론조사 지지율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이 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면서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69억 원, 이낙연 대표, 전 대표 30억 원, 이재명 지사 29억 원. 근데 윤 전 총장의 이 69억 재산은 대부분 이제 배우자 재산인 걸로 알려졌는데, 제가 드릴 질문이 이게 아니라 윤 전 총장 장모 땅 투기 의혹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비해서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장모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땅을 샀다 팔아서 102억 정도의 이제 그 차익을 얻었다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그 보도된 거나 그 여야에서 판단한 거 보면은 그 과정에서 뭐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그 102억이라는 수익 가운데 60억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나갔고, 또 그 파는 과정에서 거기서 건물이나 시설 같은 걸 많게는 한 20억 정도 그 세웠다고 하니까, 실제 차익은 이제 그래도 이제 20억 정도는 넘고, 이거는 투자든 투기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뭐 그렇게 아주 탐탁한 건 아니죠. 장모가 이제 얼마나 그 재산이 많으냐, 그 돈 많은 장모가 어떠냐, 이제 이런 논란이 그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불법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그 많은 큰 액수의 거래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치인의 이미지에 굉장히 그 타격이 줄 수 있고, 또 서민과 중산층이 특히 보기에는 그렇게 영 탐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게, 윤 총장이 결혼을 한 게 2012년이고, 이거는 그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장모가 문제가 되니까 그럼 뭐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런 뭐 딱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결혼 10년 전에 생긴 일까지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거는 뭐 조금 그 가혹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제 만약에 윤 총장이 그러니까 정치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납득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지지를 하느냐, 지지를 철회하느냐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그 노심초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인 윤석열 전 총장 이슈 만나봤습니다.